나중에 유럽의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자산화 연결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7월 1일 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진짜 획을 그을 만한 뒤집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다른 방송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얘기가 없던데,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저것 막 많다 보니까, 다룰 게 많고 막 하다 보니까 늘어졌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영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영화로도 아마 만든 걸 알고 있어서. 자,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중요한 거 다뤄드릴게요. USDC 발행사가 뭐 서클이고 미국 골드만삭스 얘네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얘네들이 유럽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게끔 됐어요. 유럽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미카죠. 다크서클이라고. 그거 꼭 보셔야.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거 실크로드 영화 제목이 다크서클이라고 해요. 아, 실크로드라고? 제목이?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간 날 때. 이번 주말에 보면 되겠네. 다크서클은 제 눈에 맨날 있지 뭐. 다크서클 알고 살지 뭐. 2021년작 실크로드 재밌겠네. 주말에 한번 보고 후기들 남겨주세요. 미카 법안에서 지금 유럽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 유럽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가능하게끔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EUC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할 수 있게끔. 근데 한 가지 온도차가 있는 게 USDT는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고 USDC는 통과를 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유럽의 은행 기반으로 USDC, 유로화 기반의 EURC 이거 두 개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USDT 디패깅 난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디패깅 난 적? 디패깅 나니까 우리 하우스 톡방에서 또 막 뭐라 그래요? 이거 돈 맛을 벌어보면 알아. 야,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USDC로 수천만 원 벌어간 거 그렇게 또 벌 수 있지 않을까? USDC 막 살 걸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은 분들은 이미 달라. 얼마 전에 USDT 디패깅 났었죠. 그것 때문에 났던 겁니다. 유럽에서 이제 USDT를 못 써요. 이제는. 통과받지 못하면 못 씁니다. 그럼 USDT 갖고 있는 걸 뭘로 바꿔야 돼요? USDC로 바꿔야겠죠. 유럽 시장에 나가던 아니면 코인을 안 하던 간에 무조건 USDC로 바꿔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USDT에 어떻게 보면 뱅크런처럼 계속 출금량이 많아지면서 디패깅이 났던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안 좋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마곡 이슈 아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매도해서 그것도 아니다. 채굴자가 매도해서 그거 아니다. 정치적 불안전성 이거 말고 뭐 있었죠?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많다 적다? 밈코인이랑 알트코인들이 유독 많이 빠졌어. 하락이 컸어 유독. 왜 컸을까? 6월 27일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 자꾸 바뀌죠 한 글자씩.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었죠. 그러면서 전후로 뭐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 잘 들어라. 너네들 갖고 있는 너네들 갖고 있는 예금의 15%까지만 암호화폐 펀드나 헤지펀드한테 자금을 내줘. 쉽게 말해서 기존에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이 100억 달러를 서로 굴렸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을 이제는 15% 안쪽으로만. 그럼 헤지펀드는 어떻게 돼요? 야, 앞으로 15%밖에 안 된대 거래. 그럼 30% 넣어놨으면 15% 자금을 빼야겠죠. 빼서 다른 은행들에 넣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새로운 구자를 틀던가. 그럼 당연히 코인을 매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바꾼 다음에 달러로 바꿔서 나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다? 유동성이 마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뭐 마운트 곡수, 뭐 미국 정부, 독일 정부 매도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겠죠. 이것만이 아니라 유동성이 부족해서 하락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잘 쓰고 있던 은행에서 구자를 다시 파야 돼. 다른 은행으로. 왜? 100억 달러를 움직였으면 지금 15억 달러밖에 못해. 예를 들면은. 자, 그럼 볼게요. 7월 1일 유럽에서 미카 법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이게 왜 중요할까? 지금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다뤄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유동성.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까 나쁠까?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왜? 위험하거든.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지역은행들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하고
안 그래도 수익 구조가 지금 다 엉망인데 암호화폐 시장까지 무너지면서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까지 같이 무너져. 그러면 대선 못 놓치는 거지. 트럼프한테 그냥 맡기는 거지, 대통령을. 그럼 최대한 미국에 있는 은행들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돼. 연준이 됐든 재무부가 됐든 바이든 정부가 됐든. 그러면 야 너네 미국 지역은행들 너네 안 그래도 위험한 거 알고 있어. 비트코인 기존에 너네 갖고 있는 예금의 15% 아래로 해. 많이 쓰지 마. 규제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보다 규제가 더 우선이야. 근데 7월 1일 날 미카 법안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어. 유럽에서. 그럼 볼게요.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유럽에 있는 은행들을 거쳐서 USDC, EURC 두 개의 스테이블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바이든 정부가 대선 때문에 하지 못하게끔 했던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 역할을 누가 바톤 터치를 해서 대신 해줄 수 있다? 누가?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해줄 수 있겠죠. 지금 기존에 있던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이 제공해줬던 역할을 누가 대체해주고 있다? 해줄 수 있다.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 유럽은행이 해줄 수 있게 됐다. 유럽은행이.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미친 듯한 기사를 왜 다뤄주는 곳이 없을까? 물론 코인 이슈님 7월 1일부터 그럼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못 들어옵니다. 요것도 우리가 1개월에서 2개월 최소 몇 달은 줘야겠죠, 시간을. 자, 마켓 메이커 기업들이라던가 헤지펀드들 미국에서 이제 힘들겠다 당분간. 그럼 어디 구자를 틀까? 유럽 구자를 틀겠죠. 그럼 유럽 구자 터서 유럽 은행들 거쳐서 우리 코인 시장에 뭘로 들어온다? USDC, EUR 코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코인들을 사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물론 지금 막 뭐 마운트곡스부터 시작해서 악재 기사들이 많으니까 이 기사가 묻히기는 했어. 근데 이 기사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기사 중에 가장 좋은 기사이지 않을까. 상반기에 현물 ETF 기사가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유럽 시장 USDC 이거 출발된 거 뚫은 거 개척한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월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7월달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나요? 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7월, 8월, 9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미국 은행들이 지역은행들이 못해주는 역할들을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대체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가 그렇게 분석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사인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거?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을까? 장기적인 관점. 뭐 유럽의 코인 투자자들 자금이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사실 유럽인들이 얼마나 코인 투자한다고, 주식 투자 얼마나 한다고 의미 없습니다. 뭐 유럽에 무슨 ETF 상품 뭐 이 터졌다 의미 없어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누가 주식 투자를 해? 어떤 게 가장 뜻깊고 유의미한 걸까? 유럽에서도 유럽에 있는 기존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했다는 게 가장 유의미하겠죠. 스테이블 코인 CBDC 발행되면 비트코인 망한다. 2, 3년 전에 미친 듯이 그런 얘기를 많았죠.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대학 교수님들, 은행 막 이런 관련된 그런 분들 CBDC 나오면 비트코인 망한다 그랬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미친 듯이 확장될 겁니다. 왜? 사용처랑 다를 거다. CBDC 다른 데 쓰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다른 데 쓰입니다. CBDC의 확장성을 더해주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고 CBDC의 가치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건 보조 역할로 쓰이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친 듯이 확장된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단순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결제에 못 써요. 속도도 느리고 누가 결제 써. 그리고 CBDC 나오면 비트코인을 왜 써? 없어지지.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분들 정작 휴대폰 앱 열어보면은 카카오페이도 쓰고 토스도 쓰고 현대카드도 쓰고 체크카드도 쓰고 그럼 그분들 논리로 따지면 CBDC 체크카드만 써야지 아니면 신용카드만 써야지 왜 똑같은 결제수단인데도 토스 쓰고 카카오페이 쓰고 결제수단이 막 수십 개씩 써. 우리 블록체인 상에서도 똑같은 거죠. CBDC 쓰면 스테이블코인 쓰고 또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리플, 스텔라 쓰고 도매할 때 쓰고 소매할 때 쓰고 결제처 페이 뭐 적립 많이 될 때 또 다른 페이 쓰고 앞으로 결제 똑같이 이루어져도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CBDC,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무슨 코인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왜 비트코인은 안 되고 CBDC 나오면 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왜 수십 개의 결제 수단을 쓰고 있냐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유럽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고 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추후에 유럽도 어떤 식으로 간다? 유럽 증시 그리고 유럽 채권 시장 다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흐른다는 겁니다. 흐른다는 거는 전 세계의 자산이 어떻게 된다? 연결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나중에 이것도 테더랑 USDC 엮어가지고 또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그 특집을 한번 좀 나눠드릴게요. 그거 하면 또 시장 길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7월 1일 날 요거 USDC 발행사가 라이선스 획득한 거 요거 정말 좋은 기사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하반기에 연말에 상승장이 나오든가 반등장이 나온다. 다시 한번 더블타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좀 중요한 조금 의미심장한 그런 역할을 얘네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얼마 전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 기사가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유럽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가능하게 됐죠. 최근에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노출액을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급감했습니다. 근데 7월 1일 이후부터 유럽 은행들을 통해서 우리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유입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지금 당장은 기대해 보기는 힘들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권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유의미한 지표겠죠. 나중에 유럽의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자산화 연결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